매주 금요일 아침엔 이분과 함께합니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그러게요. 어쨌든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나오면 예. 한 주가 또 다 갔구나. 아, 금요일이구나. 예. 한 주가 또 갔구나. 주말에는 지역 일정이 있겠구나. 이제. 의원님 지역을 잡으셨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네. 광역시도당에서 광역시도당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지역에는 또 이제 광역시도당별로 일정이 쭉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경기도당에서 네. 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 주말부터는 노회찬 대표님 네. 일주기 추모 기간이 시작이 돼요. 예, 그래서 일요일 오후 3시에 네. 홍대 아트스페이스에서 장항준 감독, 네. 저 네. 그리고 노회찬 평전 썼던 이광호 작가 이렇게 셋이서 GV를 합니다. 노회찬 예. 6411 예. 그 영화를 같이 다시 한번 예. 보고 다큐멘터리. 예. 그리고 GV를 또 하는 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장항준 감독도 좀 웃겨. 나오시고 원래 재밌으셔. 재밌으신 분이시잖아요. 예. 그다음에 평전 저자 그리고 또 510호를 지금 쓰고 있는 그렇죠. 예. 예. 하여간 그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대변인도 재밌고 웃기시니까 여러분 함께 주말에 웃깁니까? 아니 웃기다는 게 그 웃긴 게 아니라 아니. 즐겁게 예. 아니, 조금 더 유쾌하고 네. 노 대표님이 가지고 그러니까요. 계셨던 그 유쾌함이 아직 좀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조금 진지하다. 예, 예.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면 훌륭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 뭐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저희도 뭐 그 노회찬 재단에서 여러 네네. 가지 좀 그 함께 하자는 사업 제안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검토해서 네네. 함께 기획할 예정입니다. 네. 자, 어제 최혜병 특검법이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표결 처리는 됐습니다. 네. 저는요. 어제 현장에 제가 4층에서 그러셨구나. 보고 있었는데 엄청나게 시위를 하시더구만요. 그거 다 쇼잉입니다, 그런데 다 쇼잉이에요, 쇼잉. 야, 근데 삿대질에 반말에 저는 막 일촉즉 제가 막 가슴이 콩당콩당 뛰더라고요. 저러다 쌈 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국회 선진화법상 그 다중에 의한 위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회의 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다중에 의한 위력을 보이는 것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벌금 100만 원만 넘어도 정치자금법이나 정당법, 공직선거법과 동일하게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지금 소위 다운표 치겠습니다. 나경원 빠루 사태. 그러니까요. 예, 그때 아직도 이거 지금 아직도 재판 중이에요. 이런 건 빨리빨리 재판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법은 있지만 실제 네. 재판을 통해서 어떤 결정이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은 있지만 그 법이 어떻게 적용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벌써 4년 가까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판부에서 서둘러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기준을 잡아 주셔야 법이 실제로 작동하는 게 됩니다. 만약 이미 어떤 판결이 나와서 몇몇 정치인들이 의사 방해를 목적으로 해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내가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 못 나갈 수 있구나, 정치 인생 끝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기준을 전 사법부가 빨리 마련해 줘야 된다. 그래야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새 이렇게 보면 검찰도 그렇고요. 그리고 의사들도 그렇고요. 법원도 그렇고요. 이게 좀 그 대통령 주장대로 이른바 기득권 카르텔이 얼마나 극심한 상태인지 정말 그 국민들 사는 거에는 안중에 없구나. 오로지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저렇게 철두철미하게 움직이는구나. 뭐 그러니까요. 예전부터 그랬지만 좀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 정점에 대통령이 있으니까 누구는 당연하죠. 7개월 7일째 임명장을 안 주고 그냥 누구는 이틀 만에 그냥 후루룩 이런 방식 하나하나 좀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보니까 네. 지금 이번 주에 제가 나름 이쪽이 그 노선을 이렇게 잡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첫 네. 번째는 운영위원회에서 밝힌 최혜병 사건에 대한 태도입니다. 네. 1년 전으로 회귀했어요. 그러니까요. 보고도 없고 그다음에 경로도 없었고 따라서 개입도 없었고 이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항명이다. 그렇죠. 이게 1년 전 태도거든요. 이게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증언들이 나왔고 수많은 정황들이 나왔고 수많은 통화.
기록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 전으로 돌아갔다. 즉 하나하나를 세세히 반박하거나 인정하거나 하다가는 어디에선가 구멍이 난다. 이 구멍이 나면 정권 무너진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철벽 방어 모드로 가버린 거죠. 예. 철벽. 예. 예. 1년 전으로 가버렸어요. 세세하게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을 갖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진영 대 진영의 싸움, 더 나아가서는 용산 대 비용산의 싸움을 감수하겠다라고 작정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이진숙 네. 임명하는 걸 보면 이진숙은 어떤 면에서 대통령과 가장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네. 그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좌파 언론들이 사람을 그쪽으로 청년들을 보냈고 그렇죠. 거기에 음모가 있었고 조작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만약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우리가 계속 뭐 두 번째 도둑질도 도둑질이고 세 번째 도둑질도 도둑질이니까 방송 장악을 기도하는 사람이 또 방통위원장으로 오나면 또 탄핵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뭐 방송 학자라든지 또는 좀 굉장히 무미건조한 사람 이런 분을 보내면 표적이 흐릿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건 표적이 너무 선명해. 그러니까. 너무 선명해. 이것도 그렇고 예. 그러면서 이제 한간에 들리는 얘기는 뭐냐면 용산 쪽에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올 하반기 국회에서 정부 측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거는 예산 하나밖에 없으니까 진격 앞으로. 12월 달에 예산만 통과되면 된다. 그러니까 예산만 통과되면 돼. 아무것도 그러면은 다 그냥 망쳐라 이런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제 그 사달을 벌이고 오늘 국회 개원식 안 오잖아요. 대통령이. 원래 오늘 10시에 개원하고 연설도 있었죠. 예, 연설이 있고 10시 40분에 당 대표들과 차담도 잡혀 있었습니다. 국회의장 예. 방에서 주제로 예. 보통 뭐 그렇게들 하잖아요. 그렇죠. 국회 개원식에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가 기억하는 바 다른 게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는데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는 첫 대통령입니다. 오늘 아예 개원식이 안 되는 취소된 겁니다. 거잖아요. 취소됐어요. 취소됐어요. 예. 언제 하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당이 예. 날짜를 안 잡아줍니다. 여당이 안 잡아주면 개원도 못 하는 겁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야당만의 개원식을 해야 된다는 건데 예. 뭐 과반이 되니까 뭐 그 형식상 할 수는 있을지 참 모르겠지만 너무하네. 예. 여당 안 들어온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 안 온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총리도 그럼 대통령 대신 총리라도 오면 개원식은 할 수 있는 거고 여당도 들어오는 거니까 총리도 안 온다. 그러니까 개원식 못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22대 국회에서 범야권 192석이나 되는 민의를 만들어서 네. 국회가 개원을 하는 건데 그거 막겠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 않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러니까 국민을 무시하고 민심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겠다. 이런 태도로 봐야 되는 이런저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뭐 김치찌개도 끓여보고 네. 계란도 말아보고 뭐 이제 뭐 국정 브리핑 한다고 해서 나와서 야당 대표도 한번 만나보고 야당 대표도 네. 한번 만나보고 그랬어. 근데 예. 이게 뭘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예. 잘 이 진정한 소통이 아니라 예. 쇼잉만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그거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분들인데요. 다 눈에 보여요. 그럼요. 야 너 네 머릿속이 다 보인다. 야 김치찌개, 소주, 그다음에 쇼. 멍게. 이거 말고 뭐가 있니? 멍게 뭐 이런 거 말고 뭐가 있니? 라고 국민들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최혜병 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하나하나 R&D, 영일만 오일 쇼크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대응을 하다 보니까 너무 구멍이 숭숭 뚫려 뚫리는 있거든요. 거야. 대응이 안 되는 대응이 안 되죠. 예. 본인들이 주도하려고 내놓은 이슈에도 대응이 안 돼. 예. 예. 그러니까 수비 디펜스도 안 되고 오펜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도 방어도 야, 안 돼. 게임 엎어. 파토네. 예, 파투. 파토네.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엎어버려. 엎어버려 하면서 들리는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태도가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예산 말고 급한 거 없어. 야. 예, 그런 태도로 이번 일주일을 제가 관찰한 결과 예. 그렇게 노선을 잡았다.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 부글부글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부글부글이 있습니까? 정치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우리 다 같이 죽자는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 다 죽어. 네. 오징어 게임 되는 거야. 예, 뭐 이런 이러다 거야. 우리 다 죽어. 예.
그런 그다음에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네요. 다행이네요, 있어요. 그나마. 예. 있어요. 소수 아니에요? 예, 안철수 소수죠. 의원은 혼자 아직까지. 안철수 의원 이제 여기서 예, 이제 예. 어제 투표 그 얘기 살짝. 관련된 얘기를 예. 하면 예. 어제 표결 190정 중 찬성 189 반대 1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의총에서는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참 제가 이제 오해라면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안철수 의원 되게 재밌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은 어제부터 출석하지 않았었어요. 그렇다면서요. 예, 본회의장 그래서 계속 없다가. 본회의장에 계속 없어. 이제 사진도 찍어놨어. 네. 좌석 자리를. 좌석에 예. 로그인이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비밀번호를 눌러야 전자투표 시스템에 로그인을 예.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또는 뭐 거기에 의안이나 이런 게 다 나와요. 근데 로그인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첫 화면이 그대로 떠 있더라고요. 예. 안철수 의원 제가 이제 투표할 때 그 필리버스터 종결 예. 투표할 때 예. 감표위원이라서 예. 투표하는 자리에 가 예. 있었는데 예. 이게 앉아서 바로 그 자리가 안철수 의원 자리더라고요. 로그인이 된 적이 없어. 출결 상황표를 보니까 불출석이야. 그래서 야 이분 그렇게 네. 나는 소신 투표하겠다. 민주당 특검 법안도 받을 수 있다. 야당 특검 법안도 받을 수 있다 이랬는데 불출석이야. 그래서 이분 소신이 더 대단하다. 불출석의 소신이. 네. 근데 그때는 불출석했어요. 근데 네. 최혜병 특검법 투표를 할 때는 투표를 했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왔어요? 그때 투표할 때 그 순간에 들어와서 투표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시간을 알고 딱 번개처럼 왔을까요? 보좌진이 고생한 거죠. 보좌진이 계속 이걸 했구나. 예, 그리고 이제 국회 예. 그 방송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반대표 하나 누구지? 김재섭 하고 바로 의원. 찾아봤죠. 김재섭. 이 김재섭에 어차피 들어와서 반대표했다라고 하지만 저는 이 김재섭 의원이 원내 지도부에 대해서 국힘 지도부에 대해서 항명한 겁니다. 투표하지 네. 말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투표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와서 들어와서 투표는 반대표를 하고. 그리고 네. 대신에 이제 민주당안은 수용할 수가 없고 네. 새로운 특검법을 만들자. 근데 어쨌든 본인의 의지를 피력하고 네, 피력을 하고 간 거예요. 차원에서 이제 예. 온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김재섭만 있는 거냐? 김재섭은 내놓고 지금 반발을 한 거고요, 사실은. 네. 그 반대 어차피 들어와서 반대표 던진 거라고만 생각할 국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여권의 그 최혜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권의 균열이 생기고 있는데 네. 그 작은 틈바구니에 김재섭의 항명이 있었던 거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봐야 됩니다. 되고 그러면 김재섭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표정을 보면 알죠. 그래요. 다수예요, 소수예요? 아직은 소수죠. 아직은 소수예요. 매우 소수입니다. 한동훈 캠프에 17명의 현역이 있다고 하는데 네. 17이에요? 그 정도 그렇게 될까요? 언론에서 나오죠. 네, 예,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를 볼 때는 너무 격앙되어 있고 막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는 그 내용과 그다음에 저는 필리버스터 24시간 하는 내용을 쭉 들어보면 뭐 좀 사실상 한심해요. 좀 궤변이잖아요. 궤변입니다. 예, 그리고 상관도 없는 얘기도 막 하고. 혼자 결정문만 얘기하고. 예, 있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이분들이 다시 이 그 재의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이 전선이 흔들어질까? 저는 그게 그냥 전선의 차원이 아니라 어느 편 뭐 이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말 진심으로 정치를 이렇게 해도 되나를 저는 생각해 봐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남은 임기 3년입니다. 국민의힘 임기도 3년입니까?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임기도 3년인가요? 아니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도 정치는 계속됐고 국민의힘은 다시 이름을 바꿔 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자 산화하자 우리. 감사한 일인가? 어쨌든 아니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네. 대한민국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어야죠. 맞아요. 그리고 서로 건강한 토론을 하면서 대한민국 사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된 나라 세상으로 만들 건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연구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을 과연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보수 정당으로 볼 수 있는 거냐?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그 용산 찬양, 윤석열 대통령 찬양, 말도 안 되는 극우 담론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정상적인 보수 정당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필리버스터를 하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라고 하던데 네. 어쨌든 간에 뭐 좀 토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주장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태도. 네. 첫 번째 태도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필로우 버스터잖아요. 뭐냐면 진짜 어떻게 그렇게 잡니까? 주무셨어. 필로우, 시작하자마자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필로우 베개 네. 필로우 버스터라고 아니, 근데 하잖아요. 궁금한데 그 본회의장 의자가 그렇게 취침하기 좋은 편이에요? 그 일반 의자보다는 편안할 수는 있는데 네, 안락해요? 잠이 그냥 바로 와요? 아니 그렇지 않죠. 시작하자마자 아니 20분 유상범 만에. 의원은 그러니까 유상범 의원은 얼마나 준비를 무슨 뭐 아니, 성명 그래서 기저귀까지 하고 오셨다는데 그날까지 네. 아니, 그거는 이제 잘못 생각하신 오버래요? 건데 아니 뭐 하셨다면 네. 그 정보에 취약하셨다. 화장실 네. 갔다 와도 된다. 아니 그리고 뭐 4시간밖에 안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야 우리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미 이 게임은 끝났다. 너무너무 강력한 씬스틸러가 나와서 뭘 해도 안 된다. 예, 의원들이 어제는 임이자 의원님께서도 야, 취침하셨더라고요. 근데 예. 취침을 해도 그냥 예.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깜빡 졸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입을 쫙 벌리고 그분 이미지가 원래 그런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아니었죠. 굉장히 도도하고 예.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경희대. 예, 저하고도 토론 많이 하셨어요. 예. 종편에서. 예, 그때 그분이 지금의 그분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들죠. 생각의 예. 변화가 저도 지켜봐서 정말 알고 있으니까. 나는 자연인이다더라. 그러니까. 예, 주무실 때 저렇게 주무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튼 예. 그런 태도의 문제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지금 필리버스터 한 사람들 보면 유상범 의원 네. 법사위 간사니까 제일 먼저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전부 다 초선 의원들입니다. 맞아요. 주진우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 근데 주진 의원의 경우에는 장비에 최상병 사망 사건을 비유해서 지금 큰 논란이 되고 되죠. 있습니다. 될 만합니다. 그다음에 이분 군대 안 갔다 왔나 봐요. 일병, 이병, 상병, 병장. 이게 그 군대 안 갔다 온 저희들도 알거든요. 이병이 제일 낮은 직급이라는 예. 걸. 근데 1, 2, 3, 4를 어떻게 셉니까? 뭐 장교로 갔다 왔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일병, 이병 뭐 실수일 수 있다. 100번 양보해서 뭐 그렇다 치더라도 두 번째 비유를 하려면 그렇게 비유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본인이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해병이 죽었습니다. 예. 그것도 잘못된 명령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의 제가 이제 필리버스터 네. 찬성 토론할 때 어머니의 육필 편지를 다 거기서 네. 들려드렸는데 그런 일에다가 장비 파손과 아니 물론 뭐 예전에 농담처럼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농담이지만 그 경비견 숟가락 다음에 군인이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얘기 있었어요. 저의 군대 있을 때도 야 우리는 숟가락 다음이야. 임성근 사단장이 그 말했잖아요. 언제든지 군인은, 죽을 수 있는. 예, 군말 없이 죽어주는 존재가 그러니까요. 군인이다. 이런 말을 해서 얼마나 큰 아니 주진우 근데- 미필이랍니다. 미필이래요. 예, 근데 안 지금 그 사실 이제 다 누구나 어느 집에 아주 귀한 자식들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안 갈 수만 있으면 안 가고 그게 보내고 부모 싶지 마음이에요. 않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옛날에 있는 집들 빽 써가지고 아들 군대 안 보내지 않았습니까? 많죠. 부동시 이상하잖아요. 당구 400인데 부동시. 이런 사람들 너무 이상하잖아요. 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뺐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있는 집 자식이든 없는 집 자식이든 다 가야만 하는 거예요. 네. 의무복무제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보냈으면 온전하게 보내야지.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장비 파손에 비유를 하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장비 파손에 비유했고요. 그 다음 말도 저는 장비 파손에 비유를 하다 보니까 연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들 그 가압류 당하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노조법 2조 3조 바꾸자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러면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거나 네. 말을 하자면 이 사람들이 가압류 당해서 불편한 것과 한 사람의 해병을 죽음에 이르게 해서 본인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비유를 합니까? 그러니까 비유가 다 틀렸어요. 다 틀렸고 출발선이 틀렸어요. 더 중요한 것은 주진우 의원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른 주장 자체가 엉뚱한 근거를 가지고 저는 굉장히 보면서 이 법조 출입을 하면서 주진우 의원을 만났던 기자들이 어제 이제 뭐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네. 얘기를 좀 했는데 자긴 좀 화가 났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주진우 의원이 지금 의원이죠. 태도가 뭐 그렇다면 제가 사과드리고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최소한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톤앤 매너가 굉장히 예의 바르게 보여요. 네. 그리고 공격적이지 않아요. 발언하는 방식이. 네. 그리고 약간 사람이 순진해 보이는 그 이렇게 관상을 갖고 있기도 해요. 아니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모범생. 예. 공부를 꼭 잘했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요? 검사로서의 능력에 대해서 그와 함께 일했던 분들이 다른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요. 출중하지 않구나. 그래서 여하튼. 못된 것을 배우는 능력은 출중하나 실제 검사로서의 능력이 출중한지에 대해서는 내가 데리고 일해서 봐서 아는데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구나. 어쨌든 근데 그래서 굉장히 톤앤 매너가 좋아 보이고 굉장히 따박따박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서 잘 들어보면 점자는 X 소리인데 점자는 X 소리인데 예. 근데 뭔가 내용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거기에 국민들이 속을까 걱정이다. 자기는 한 10년간 법조에 들락날락하면서 주진우를 오랫동안 봐왔는데 네.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화면에 그렇게 비치는 게 네.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정치 검사나 이런 분들이 한동훈 후보도 뭐 대단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알고 보면은 틀린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렇죠. 주진우 의원도 알고 보면 틀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네, 하여튼 어제 그에 비해서 의원님의 연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제 보니까 제가 30몇만인가 50만 넘었어요? 아니요, 지금 아침에 보니까 예. 한 20시간 만에 한 40만 한 채널에서 40만이 좀 넘어가고 있는 것 저 같고요. 의원님 연설하실 때 저도 이제 자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최수근 상병하고 이제 또래 아이인데 네. 저도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그 엄마가 얼마나 애를 써서 그러니까요. 그 아이를 낳고 부부가 아기 처음에 태어나면 너무 신기하고 맞아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아기 이렇게 보면서 첫애 낳았을 때 너무 신기한데 이제 막 초록색 똥을 누잖아요, 애기가 처음 태어나면. 처음에. 그러면 막 신기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고 얘 큰일 났다고 막 왜 에일리언 아니냐 왜 초록색이야 흥분하지 마시고요 부모님 막 이러면서 이제 산후조리원에서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발가락도 막 세보잖아요. 야, 5개야. 5개야. 요 조그만 애가 5개가 있어. 그렇게 다들 집집마다 애지중지해서 아이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엄마 생각하면 얼마나 진짜 지금도 저도 눈물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어제 의원님 연설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울컥하고 참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에 비해서 참 주진우 비서관이 나는 진짜 어떻게 이거를 이런 비유. 이런 비유가 어떻게 가능한지.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곽균택 의원. 예. 그 곽경택 감독 친구 만든 그 동생이에요. 검사 출신이고. 역시나 검사야. 근데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이게 검사들이 정치하는 거에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해봐야 돼요. 정말. 곽균택 의원도 그렇고 주진우 의원도 그렇고 이 그 최혜병 특검법이 야당이 추천하는 그것 자체가 그 대통령의 임명권, 공직자에 대한 임명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위반했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아니라고 제가 연설에서 다 이야기해 줬잖아요. 대한민국 특검 13개를 다 분석해서 얘기해 줬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면서 헌재 결정문이라고 하면서 공수처 관련된 헌재 결정문을 이용해요. 근데 그 인용 자체가 잘못됐다니까? 근데 그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위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되게 비겁한 거예요. 왜냐하면 특검을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헌재 결정이 있어요. 가능하다. 입법재량 안에 있는 거다. 근데 공수처는 뭐냐면 상설적인 행정기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특검은 특별한 시기에 만드는 입법부가 만들어내는 거고 따라서 이거는 동등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검법에 대한 헌재 결정문을 직접 인용하면 자기들이 불리하잖아. 네. 그러니까 공수처 결정문을 갖다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속이는 건데요. 맞아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거거든요. 전문가들은 다 알고 다수 국민들은 안 봤습니다. 네, 네. 예, 또 정말 다행인 것은 시청률이 바닥이었어요. 저희도 막 24시간 내내 틀었는데 동접이 10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내려야 되나. 그래도 역사를 기록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후대 과거에 이런 일도 있었구나라는 거를 기록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틀었던 건데 고생하셨네. 예, 근데 정말 이런 효능감 없는 방식의 필리버스터는 정말 그 진짜 깊이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들고요. 의원님 제가 이것 좀 여쭤볼게요. 어제 그 CBS의 논설 중간인가요? 하시는 분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총선 당시 김건희 여사가 보낸 문자를 익십했다. 예? 무슨 얘기였냐면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당에서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서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이런 사과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이걸 무시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관련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오늘 아침에 김건희 여사의 문자는 사적인 방식이다. 그리고 공적 논의는 부적절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공적 통로로 소통을 하고 사과 필요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을 했었고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이런 의혹을 던지는 건지 그게 의문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일종의 반박을 한 것입니다. 어제 나온 김건희 여사 쪽의 주장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 쪽에서 이제 오늘 입장을 밝힌 건데요. 전부 다 구차하죠. 양쪽 다. 양쪽 다 구차하다. 예.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일십. 익십 안 익십 이게 이제 감성적으로 뭐야 네. 한동훈 뭐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도 일부 맞는 것 같죠. 공적 방식. 그러니까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본인이 인지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사실은 이렇게 둘러댈 수도 있거든요. 너무 바빠서 그런 문자가 온 걸 나중에 알았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하기에는 더 이상 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네.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적절한 방식이 아니었다. 라는 얘기는 일단 인지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후적으로 지금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총선 패배 책임을 누구에게 떠넘기느냐의 문제인 거지. 네. 예. 총선 패배가 한동훈 때문이다. 네. 용산 때문이다. 한동훈은 용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용산은 한동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서로 하는 거잖아요. 남탓하는 거네요. 예. 네. 균열한 거고 윤석열과 한동훈은 확실히 갈라선 게 맞다. 어제 단순 1초. 쇼잉이 아니다. 네. 단순 쇼잉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약속 대련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제는. 예, 이제는. 예. 그런데 약속 대련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저는 중요한 측면과 중요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한동훈이 윤석열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건 그 통치 철학이나 통치하는 방식이나 내용 없음이나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나 극우적인 사고 방식이나 그냥 똑같아요. 조금 세련된 윤석열, 술 안 먹는 윤석열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두머리 다툼인 거예요. 우두머리 다툼. 어떤 가치와 노선을 둘러싼 다툼이 아니라 네. 우두머리 다툼인데 예. 가치와 노선을 둘러싼 다툼을 하면은요 사실은 막 싸우다가도 굉장히 그래 너 괜찮네 내 카운터 파트너지만 이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냥 단순 우두머리 다투면 감정 싸움이 극에 달하게 돼 있습니다. 서로 다른 게 별로 없거든. 네, 그렇죠. 그래서 더 외양은 격렬해질 수 있으나 실은 별로 달라지는 건 없다. 그러면 이 얘기는 또 뭐에 힘을 실어주는 게 되는 거냐면 네. 원희룡한테 힘 실어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원희룡은 총선 패배의 책임이 한동훈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죠. 거고 한동훈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간접적으로 이미 다 얘기했어. 용산 때문에 졌다. 나 때문에 그나마 108석 지킨 거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근거,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싸움.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몇 갈래 우리가 행간의 의미를 짚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비대위원장한테 직접 문자를 보냈다는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네 공적 라인으로 대통령실과 공적 라인으로 소통하면서 그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피력을 했는데 공적 라인으로 소통을 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사적으로 문자를 보내서 자기는 일식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도 네. 그 일견 들으면 맞는 말 같죠. 근데 김건희 이 여사가 네.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라고 네. 생각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평상시 소통 방식이었다. 네. 동훈아. 그거 동훈이한테 해봐. 뭐 동훈이한테 이렇게 동훈이한테 얘기해. 뭐 네. 이런 거였잖아요. 그거 내가 동훈이한테 연락할게. 뭐 이런 뭐 이게 거잖아요. 문자 카톡으로 카톡을 300번 이상 300여 몇 번 했고 그때 한동훈 네. 후보가 왜 이렇게 여사랑 카톡을 사모랑 네. 카톡을 많이 했냐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한테 연락이 안 되면 안 되는. 사모를 통해서 찾는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연락 안 되는 검찰총장은 뭐야? 뭐 하는 또. 거야? 말도 안 되는데 예. 여튼 그런 사적인 공적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런 사적인 소통 방식을 당연시 했던 사이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인이 상당히 밀착된 관계에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권력을 둘러싸고 싸우니까 그렇죠. 차기 권력을 둘러싸고 싸움이 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더 우두머리가 될 거야. 예. 이 싸움으로 이제 들어간 거죠. 일단 평상시에 소통 방식이 그랬던 거예요. 예. 평상시에 소통 방식이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는 예. 자기가 잘못했으면 대통령실에서 그냥 하면 되잖아. 하면 되지. 그걸 왜 당에다가 제가 지적하고 넘기냐. 싶은 게 그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판단해서 하면 이게 좀 되는 거예요. 부적절하다 싶으면 정무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하면 되지. 한동훈 위원장한테 상의한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이렇게 네, 하려고 하는데 할게. 네 생각 어떠냐?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당의 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내 공이야. 내가 이런 결단을 했어. 김건희 여사가. 내가 이런 결단을 했어. 야, 이번 선거 질 뻔했는데 내가 나서서 딱 사과해가지고 그래서 이겼어.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사과해가지고 판 뒤집어 엎은 거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세우려고 했다. 네, 그걸 했던 거고 한동훈은 왜 안 그랬을 왜 그럼 안 받았을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얼굴을 안 보이는 게 도와주는 거야. 나타나지 마. 나타나지 마. 비행기 타지 마. 비행기 타면 지지율 10% 떨어진다고 그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얘기했어요. 그때 조용히 그때 둘 다 안 나타났어.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 하면서 선거 운동하러 돌아다녔고 예. 선거 직전에 마지막까지 딱 챙겼어요. 직전에 예, 맞아요. 그 누구야 이원모구나. 이원모 선거구 가가지고 용인 가가지고 용인 반도체 플러스트 만든다고. 이원모 선거 공약이랑 똑같은 얘기를 대통령이 하고 갔잖아요. 그렇죠. 마지막까지 알뜰하게 챙겼다고. 그래도 떨어졌어요. 그래, 그래도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양방을 다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하나는 나타나지 마. 사과한다고 나타나서 얼굴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선거에 도움이 안 돼. 표 떨어져. 라고 하는 실리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네. 근데 만에 하나 도움되면 어떡하지? 불안함. 내 공이 사라질까 봐. 내 공이 사라질까 봐. 서로 그 선거에서의 패배와 승리를 두고 얕은 극단적인 두 가지 수가 동시에 작동을 하니까 네. 그냥 그 중간에 어정쩡한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선거에서는 어쨌든 간에 뭔가를 해야 됩니다. 네. 승부수도 던져야 되고. 예. 그러니까 이 수준이다 지금 선거를 예. 치른 게. 그런데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유난 갈등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첨예화되면서 둘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강을 건넌 것이고 네. 파업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아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극적 예. 타협이라는 것이 항상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즉 그건 뭐냐 한동훈은 차기 대권에 대해서 윤이 도전할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 그리고 윤은 퇴임 후의 안전 네. 이 두 가지가 딜이 될 수 있어요. 언제든. 전두환 노태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아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한동훈은 이 대통령의 어쨌든 대선에 나가서 이기는 건 본인의 몫이겠지만 어쨌든 당내에서 대선 후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대한 보장. 그다음에 윤석열은 본인의 임기 보장과 임기 후의 안전. 네. 윤석열은 네. 윤석열 대통령 이 두 가지 퇴임 후의 전제만 안전 맞으면 보장. 예. 이 두 가지만 맞으면 언제든지 다시
화합할 수 있다. 화합할 수 있어요. 또 그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야 참. 근데 그걸 중요한 거는 우리 국민들이 다 실시간으로 보고 판단하고 저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야라는 게 간파가 되고 있다. 간파가 되고 있는데 네, 다 알고 있다 우리. 다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소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예. 지지할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이유. 두 분이 화합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정욱 변호사가 계속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원팀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박근혜, 이명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박근혜를 지지했고요. 둘이 얼마나 싸웠습니까? 서로 여당 내 야당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근혜를 때려잡은 윤석열을 지지했고요. 예. 윤한 갈등 와중에 한동훈을 지지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고의 패턴, 가치 체계는 예. 다른 야당 지지자들과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저는 뭐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네. 다만 다른 가치 체계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정치 지도자를 선택한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본인들에게는 지지할 명분과 근거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서정욱 변호사 얘기하는 것 같이 곧 원팀이 될 것이다. 예. 지금도 원팀이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제 한동훈 캠프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와? 이거는 결국 전당대회에서 본인을 밀어내기 위한 일종의 친윤계의 작전이다. 네. 예. 그 그런 가능성도 거죠. 있겠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 원희룡 후보 띄우고 만들려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실제로 미는 사람은 원희룡이라는 게 너무 원희룡이다. 눈에 보이지 않나요? 그렇죠. 느닷없이 출격을 했기 때문에. 네. 아니 원희룡 후보가 그 나경원, 윤상현 이런 분들 만나서 네. 열심히 하시라, 승리하시라 이런 얘기 다 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하여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어대한 흐름은 상당히 꺾이는 분위기다 현재. 그리고 이게 7월 23일 날 전당대회에서 1차에서 과반을 넘지 못하면 결선을 가게 될 텐데, 결선에서 뒤집어질 경우에 국민의힘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까? 거기에서 최혜병 특검법을 둘러싸고 김재섭 의원 같은 판단을 하는 분들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여권에 상당한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이 가능하네요. 일단 조직적으로 당이 분당이 되는 것은 뭐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것이니까 네. 쉽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다만 심정적으로 분당 상태에 지금 가까워져 있고 대선 그 당대표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 심정적 분당 상태는 좀 골이 더 네. 깊어지고 예. 넓어질 것이다. 예. 이거 뭐 이런 얘기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투표 종료 필리버스터 종료를 앞두고 예. 제가 예. 원래 이제 검표위원을 각 당에서 이렇게 뽑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투표하면 안 된다. 필리버스터 계속해야 된다. 웬 억지인지 모르겠어. 네. 국회법에 다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 24시간 뒤면 종결 투표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쪽에 가서 검표위원을 했어요. 국민의힘 그쪽 진영, 쪽에서. 국민의힘 쪽. 예, 예.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앉아있는데 들리더라고요. 그분들 말씀 많이 하세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준석, 저, 예. 박상원 세 사람, 그다음에 예. 의원님, 민주당 의원님 한 분 넷이 예. 이렇게 검표위원이고 예. 김재섭 선수까지 와가지고 의원까지 와가지고 예. 이야기하는 사진이 또 찍혔어. 예. 찍혀서 예. 김재섭, 신장식, 이준석, 무슨 얘기했어요? 웃는 야당, 심각한 여당 뭐 이렇게 예, 나왔던데 셋이 무슨 얘기했어요? 궁금했어요, 저도. 셋이 예. 저는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최혜병 특검을 놓고 예. 필리버스터를 하는 거는 정치적 자해 행위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예. 당신들이 유리한 그 장은 방송 3법 플러스 1이다. 그 방송 관련 사법. 최혜병 특검은 너무 압도적으로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예. 벌써 두 번째 올라오는 건데 예. 왜 여기서 전선을 치냐. 이해가 안 간다. 정치적 자해 행위 아니냐 그랬더니 이거 뭐라고 말은 못하고 한숨만 쉬고. 네, 한숨만 쉬고 자기는 원래 김재섭 의원은 최혜병 특검법 국민의힘 안을 내서 그 안에서 절충을 해서 받아야 된다라는 수정안을 안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먹히는 거죠. 예. 수정안을 내는 게 맞다라고 하는 쪽이었거든요.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와중에 그 뒤에 보면 전화 부스 같은 휴게실에 전화 부스 같은 게 있어요. 전화를 네네. 조용히 해야 되니까 전화 부스가 굉장히 좁을 거 아니에요. 중진 의원 두 분이 사과해 전략이 있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하더니 전화 부스 안으로 들어가서 둘이서 막
막 싸우시더라고. 아 그래요? 뭘 가지고 싸웠는지. 직원들이 예. 근데 당장은 아니 그냥 로텐더홀에 나가서 항의하는 모습만 보고 끝낼 거냐 아니면 진짜로 막을 거냐 몸싸움을 불사할 거냐 예, 예. 이런 걸 두고 제2의 의견이 빠루 갈리고. 사태를 만들 거냐 뭐 이런 거였는데 네. 그 아닌 걸로 된 거네요. 왜 타협하고 그러는 거냐 진짜 싸워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시는 의원과 예. 정치 안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과 그 거의 뭐 이렇게 잡아 끌어서 갑자기 궁금한데 누구랑 누가 싸운 거예요? 방송이 끝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네. 조국혁신당에서는 특검 추천권 내려놓겠다, 고집하지 않겠다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좀 많더라고. 아, 그래요? 예, 조국 대표가 그 얘기를 이제 페이스북인가? 아니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도 그러면 논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열어놨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내가 낸 특검법을 받아라. 그러니까 대법원장 추천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7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거고 언제 거부권 행사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하긴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 의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가 뽑힌 다음에 할 건지 아니면 그 전에 그냥 원래 그 가려던 트랙대로 갈 건지 지금 정치 안에서 어떤 논의가 좀 진행 중에 있습니까? 저는 뭐 이게 본격적으로 네.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조국혁신당이 그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첫 번째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이 오해는 그냥 자연스럽게 풀렸는데 그럼 수정안을 내겠다는 거냐 본회의에 아닙니다. 네. 현행법에 교섭단체,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즉 민주당을 얘기하는 네. 거죠. 1인, 그다음에 비교섭단체 1인을 각각 추천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비교섭단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이게 보니까 저쪽에서 그 조국 2조 소위 2조가 각각 한 명씩. 한 명씩 하면 네. 그 중에서- 이건 뭐 꼼짝달싹 아니냐. 그래서 아니 그러면 조는 빠져줄게. 다른 야당들에서 추천하면 돼. 그럼 뭐 개혁신당, 진보당, 뭐 그런데 그 3인당, 기본소득당, 이런 데가 뭐 새로운 미래 뭐 이런 데들이 있으니까 뭉쳐가지고 하나 추천해라. 하나 추천을 해라. 조국당만 빠지겠다. 조국당 우리는 빠지겠다. 빠진다. 논의를 조금 더 열어주겠다. 법을 그대로 가고. 예. 그래서 그 법대로 갔어요. 법대로 가도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어요. 예. 추천권을 이제 포기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처분을 할 수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언제 처리를 해야 되느냐? 지난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생각을 해보시면 원안이 올라갔죠. 거부를 했죠.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왔을 때 돌아온 안은 손대지 않고 그대로 재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은 폐기시켰어요. 그리고 새롭게 합의안을 만들어서 다시. 새 안을 올려서 가결시키고 그거를 대통령이 거부권을 다시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논리적 가능성은 만약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행사해서 왔을 때 이 안은 부결시켜서 폐기시키고 새로운 안을 협상할 수 있는 형식적인 가능성은 열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 국민의힘의 태도는 지난 일주일 동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전진 앞으로 예산 말고 중요한 거 없어. 타협 협상 진격 앞으로. 진격 앞으로야. 저는 추경호 원대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또 진격 앞으로 해서 지금 이제 일단 사실상 국회가 또 이렇게 공전될 수 있거든요. 그 상임위도 잡혔던 거 일정이 지금 막 없어지고 있어요. 취소되고 있어요. 저도 정무위 일정이 잡혔다가 취소됐어요. 간사도 못 뽑았어요. 말을 하자면. 근데 이게 이렇게 파행으로 계속 어떻게?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도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또 백령도 가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 추천권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23일 이후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 따라서 우리가 23일 이전에 재의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23일 이전에 재의결하면 지금과 같은 태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23일 이후에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당대표가 설사 원희룡이라고 하더라도 당대표로서의 첫 임무가 방탄이다.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뭐 그럴 수도 있네. 왜냐하면 양평고속도로 요새. 그때 당시에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게 그때 국토위 여당 위원들 갑자기 모이라 그래가지고 장관 왔다고 해서 모이라고 회의 맞아, 소집을 맞아. 했는데 회의 그러고 확 소집하고 바뀌었지. 나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밖에서 전화 몇 번 받고 막 왔다 맞아요, 갔다 하더니 바뀌었어요. 백지화 해버렸어요. 뭐 그럴 수도 그래서 있어요. 여당 그 국토위원들이 황당해가지고 무슨 이런 맞습니다, 경우가 다 있냐 맞습니다. 이랬었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수정할게요. 누가 되느냐에 따라 해서 달라져. 달라집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누가 되느냐에 예, 따라서 예.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23일 이전에 예. 투표할 이유가 없다. 예. 23일 이후가 좋겠다라는 예, 판단이시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다른 협상의 여지가 생길 거냐. 네. 는 이제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지켜봐야 되는 거고 네. 다만 만약 또 재의결이 거부되고 이와 같은 태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국혁신당은 이미 준비된 특검안이 있다. 윤석열 특검법으로 네. 더 강화되고 네. 더 수사 범위가 넓어진 특검 법안을 발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의혹이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커진다 이거는 줄어들 수가 없다. 그리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무시하거나 야 싸우자 이런 태도로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종국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굉장히 불행한 사태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아직 해야 될 얘기 네, 되게 네. 많아요. 일단 이진수 그 후보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국회 안에서 인사청문회 할 필요 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까? 인사청문 해야죠.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인사청문회 회보나 마나다 인사청문회 아니에요. 구형론까지 아니에요. 나온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거는 이 인사청문회 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어떤 장으로 바라보느냐의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인사청문회 반드시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왜 해야 되느냐면 지금 보세요. 지금 네. 뭐 법적으로 다투는 것은 그 다음 문제고 결정 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이미 소위 이진숙에게 꽃길을 깔아주고 네. 그다음에 이진숙이 이진숙 후보가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MBC, KBS, EBS 이사들을 여권 위로 이진숙 아바타로 윤석열 아바타로 쫙 깔아낼 수 있는 계획 그림이 의결을 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면 이진숙 씨는 들어오자마자 계획을 그 계획에 따라서 사람을 선임을 할 거예요. 네. 사람을 선임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는 바로 또 탄핵을 할 겁니다. 우리는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진숙 후보의 임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2주 보는 분들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2주. 예. 의결하면 즉각 탄핵이에요. 방망이 두드리면 바로 탄핵이야. 탄핵이에요? 방망이 두드리면 즉각 탄핵이에요. 2인 방통위 체제에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김홍일을 탄핵한 핵심 이유지 않습니까? 이상희 부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예. 왜냐하면 예. 직무대행을 탄핵한다라는 명백한 이렇게 명시된 규정은 없어요. 법률적으로? 예, 법률상. 예, 예. 근데 직무대행도 그러면 간주할 수 있냐, 예. 탄핵의 대상이 되는 걸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갑설을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요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근데 직무대행은 이상인 방통위원은 예. 대통령이 임명한 거기 때문에 그거 해도 한 명 금방 바로 임명합니다. 이진숙보다 더 쉬워요. 그러니까요. 이진숙보다 더 쉬운데 자 그러면 국민들의 여론을 끌어올려야 되고 이진숙이 얼마나 불명확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적합한 사람인지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장이 필요합니다. 네. 그게 인사청문회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된다. 근데 제가 이것만 좀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6월 이진숙 후보가 뭐 불편하시더라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5.18을 폭도들의 선전선동이다. 오늘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홍어족들에게 유리한 해석으로 홍어족? 예, 광주 사태를 악용함으로 애꿎은 전두환 대통령만 희생양으로 발목 잡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렀고요. 그다음에 천만 영화죠. 서울의 봄을 좌파 공정 영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뭐 과거에 뭐 세월호 참사 때 이분이 보도 참사, 오보 사태 난 거 뭐 그다음에 뭐 그 자유한국당으로 영입된 인사로서 대구시장 출마에 이르기까지 어쨌든 특정 집단에 편향된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오는 게 과연 맞느냐. 역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윤석열, 최시중. 예. 예. 그래도 이분보다는 최시중 씨가 상대적으로 말은 이렇게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음모는 출중했으나 네. 말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어요. 예. 근데 이분은 윤석열 캠프에 있다가도 쫓겨난 분이에요. 그때 윤석열 캠프에 있다가 이런 막말들이나 이런 예. 음모론적 시각 때문에 예. 지적받아서 윤석열 캠프에서 쫓아냈던 사람이에요.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불렀어. 그것도 예. 방통위원장으로. 그러니까요. 그리고 목표가 너무 명중해. 이 정권은 정말 투명해서 좋아. 너무 그 숨김이 없어. 막 예. 그냥 막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요. 예. 뭐 니들이 어떡할래? 그래 배째. 예. 그 뭐 이런 식인데 예. 적절하지 않죠. 근데 하여튼간에 표적은 명징해서 참 좋아요. 네. 어쨌든 이진숙 후보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들도 이제 끊임없이 다루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경향신문 진보 난리 났지. 언론들 세게 오늘 몇 바닥씩 썼고요. 사설로 부적합한 후보이기 때문에 지명 철회하라라는 요구를 하고 완전히 있습니다. 바뀐 게 분위기가 김홍일 탄핵에 대해서는 예. 아 이거 또 탄핵해도 별 소용 없는 거 아니야? 뭐 이 양반 사실 눈에 잘 안 띄었잖아요. 네. 조폭 잡던 검사라 그렇죠. 자기가 누구도 막 잘 몰랐죠. 왜 북치고 장구치면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조용 YTN 민영화 시키고 이래서 국민들의 시선에서 좀 벗어나 있었거든요. 네. 이진숙 씨는 정말 표적이 너무 명징해. 그렇습니다. 모든 그 안에 있었던 의견의 차이 어떻게 싸우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해소됐습니다. 모든 언론계가 이진숙은 안 된다로 똘똘 뭉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요. 참 대단한 재주야. 그러니까 자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김건희 여사 아직도 검찰이 소환 조사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거지. 예? 이거 봐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권익위가 김건희 여사의 기사가 고가 가방 수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명품백, 디올백 수수 의혹을 참여연대가 다시 신고를 했고요. 네. 그 신고를 조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착수에 들어갔다라는 착수회의. 예, 착수회의를 했다. 이제 전면 조사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말이죠. 검사 탄핵에 대해서는 엄청납니다. 내부망에 200건이 넘는 글이 올라왔다고 하고요. 심지어 이원석 총장이 나를 탄핵하라라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우리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아라. 우리는 특수계급입니다. 우리를 건들지 24명의 마세요. 검사 이름을 다 호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헌법 11조에 나와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이 바로 검찰, 그렇죠. 자기들은 의사, 네? 그런데 쩔어 있어요. 기획재정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히 검사. 특히 그러니까 검사. 예.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법제실에 네. 최종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나올 텐데요. 네. 조국혁 신당이 말씀드린 그 4개의 검찰 개혁, 네. 수사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서 제자리로 돌려주는 법입니다. 네. 공소청으로 남겨서 기소와 공소유지, 네. 그다음에 인권 보호 업무 요것만 해라. 네. 라고 갈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오는 대로 입법 발의할 거고요. 민주당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말 네. 그 인사 났을 때 네. 검찰 인사 나서 사실은 이원석 총장이 한마디 했다가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검토하겠다. 네. MBC 쪽에 소스를 줘서 한마디 네. 하고 나서 네. 그러고 나서 인사 손발 다 잘렸잖아요. 중앙지검장부터 대검 부장들 싹 그렇습니다. 다 바뀌었잖아요. 발의했죠. 고립무원 상태에서 네. 그 양반이 선택한 한마디는 7초간의 침묵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7초간의 침묵밖에 못하는 사람이 예. 7초간의 침묵과 30몇 분의 기자회견 그러니까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검찰이고 우리는 사회적 특수 계급이고 우리에 대해서는 털끝 하나 건드리면 안 돼. 어디서 이게 검사 탄핵을 바로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건데 그것도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이런 국민적 공분 앞에 검찰이 무슨 낯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사에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세 사람은 네. 길이 남기는 역사를 하나 쓰시었으니 예. 검찰은 이로 인하여 수사권을 박탈당했다라고 기록에 남을 겁니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끄러운데 그 정점에 우리 또 검사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요 최혜병 특검법 통과하자마자
대통령실에서 헌법 유린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헌법 유린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네. 그 지금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있죠. 네. 그때도 야당이 추천했고요. 했잖아요. 민주당하고 국민의당. 그래서 네. 국민의당이 추천한 박영수 특검이 특검을 했고요. 네.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그렇죠. 수사팀원이 한동훈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럼 위헌적인 특검에서 본인이 제일 큰 역할을 했네. 그걸로 대통령 된 거 그걸로 아닙니까?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뭘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는 아니 적어도 예. 나는 진짜 위헌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예. 공무원 된 입장에서 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는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가 있습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논리가 아니에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중순쯤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다라는 네.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거부권 행사를 할 걸로 보이네요. 예. 뭐 당연히 하겠죠. 예. 예. 어제 자유총연맹 70주년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을 했고, 뭐 일관되시더만요. 예, 여당의 이제 대표 후보들이 전부 일제히 나와서 악수하고 인사했는데 한동훈 위원장하고는 1초예요, 10초예요? 뭐 그건 보도가 모르겠습니다. 나왔어요. 이승만 박정희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칭송을 하면서 네. 자유를 지키려면 거짓 선동과 싸워야 한다. 네. 의원님 거짓 선동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짓 선동 최대 거짓 선동은 윤석열 어제 보니까 네. 윤석열, 한동훈, 주진우 뭐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던데 거짓말 그만하셔야지 왜 자꾸 위헌 타령해? 예. 그러면은 그 헌법 뭘 해 보시든가. 예. 아니 뭐 무슨 그 특검법 위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특검법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고 공수처법 가지고 달달달달달달 결정문을 읽고 있는 양반들이. 막판에 새벽에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논문도 막 읽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특검이 의미가 없다. 특검 무용론을 강조하는 논문을 막 계속 읽고 하더라고요. 할 게 없으니까. 할게 그거라도 없으니까 그러는 읽을까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읽던데. 여하튼 지금 100만 청원을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어디까지 갈까요?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어쨌든 지금 그 청문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예. 그다음에 그냥 청원심사위원회에서만 청원심사 소위에서만 하지 말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하자니까 이거는 또 이제 다른 국면이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탄핵안과 관련된 5가지 소주제들이 있던데 그 부분에서 그걸 놓고서 이제 쭉 다 네. 이제 사람을 불러다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나겠죠. 국힘에서 들어갈 거냐 말 거냐부터 시작해서 뭐 들어오지 말라면 들어오지 않으시든지 그럼 우리끼리 할 테니까. 그럼 차라리 더 밀도감 있게 할 수 있다. 아니 당연하죠. 속도감도 있고. 예. 뭐 그렇게 하든가. 그래서 네. 국민들이 지켜보실 거예요. 예.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본인이 선택을 할 건지 힘에 의해서 밀려날 건지 뭐 법적 절차를 거칠 건지 그런 3가지 국면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금요일인데요. 다음 주에 있는 국회 일정은 문제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은데요. 개원식도 안 되고 그 국회가 다시 또 공전이 될 걸로 상임위도 잘 안 잡히고. 그래서 정무위원회에서 네. 업무 보고도 받기 전에 인사청문회부터 하게 생겼어요. 금융위원장, 네, 그러네요. 예, 네. 금융위원장하고 그다음에 그 환노위에서도 예. 환경부 장관, 예. 그다음에 아니, 제가 어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를 좀 종합을 해보니까 왜 그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을 환경부 장관을 시킨 거냐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환경도 경제다. 하여튼간에 뭐 그래요. 네. 롱텀에서 보면 환경도 경제죠. 그러니까요. 근데 롱텀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다 뻔히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업무 보고도 받지 못하고 인사청문회를 예. 하게 될 개연성이 크고 특히 이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는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이 되겠죠. 거기도 들어오지 마시든가. 예, 여튼 근데 법사위 청문회 하면서 안 들어갔다가 큰일 났다. 그렇죠. 예. 라는 게 이제 복귀의 하나의 교훈이죠. 굉장히 중요한 네. 건이었기 때문에 예. 복귀의 중요한 이유였기 때문에 아마 예. 인사청문회는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외의 국회 일정은 예. 장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다음 주부터도 국회가 파행되고 상임위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뭐 계속 뭐 그 여당에서 방해하는 상황으로 그렇죠. 여당이 아니에요. 야당 같더라고요. 야당도 굉장히 극렬 야당이에요. 야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매우 좀 어수선한 가운데 아니 중심을 잘 잡고 근데 네. 어느 때보다 국회가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예. 어제 저녁 때 이제 김종대 의원을 만나서 예, 이제 예. 오랜만에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예. 김종대 의원이 야 지금 일 너무 많이 해. 지금의 시기는 말이야 국회란 무엇인가 명사초청 강연 뭐 이런 거 듣고 있어야 될 예. 그 원구성을 앞두고 그런 거 하고 있어야 예. 될 텐데 일을 너무 많이 해. 예. 진짜 근데 일 많이 해요. 예. 일 많이 하고 예. 효능감을 많이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일이 척척척척 진행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일하는 국회에 대한 기대. 노정면 의원 그러시더라고요. 일하는 국회를 강조했는데 이렇게 24시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하는데 여하튼 의원님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끝으로 꼭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들을까요? 네, 제 정성을 다해서 필리버스터 새벽 2시에 시작을 해서 30분간 했는데 네. 원래는 나경원 의원이 한 10시에 마치고 제가 한 10시부터 하는 건이었어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엄청 길게 했어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어머나. 안 하시고 네. 그 주진우 의원이. 넘어가서 4시간 5시간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새벽 2시에 네. 하게 됐는데 네. 네. 뭐 정성을 기울여서 준비했고 마음을 네. 담아서 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네. 조금 더 이렇게 명징하게 뭐가 화가 나는 것을 넘어서서 네. 뭐가 문제인지 저쪽 주장에 뭐가 문제인지도 따박따박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찾아서 네. 들어보시면 좋겠다. 네. 저희 편의점에 신장식 의원님 필리버스터 내용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산책하시거나 하실 때 이어폰으로 꽂고 한번 들으시면 초반에 좀 울컥해집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